자, 시작을 하죠. 이제부터 문제풀이반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문제풀이반부터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이 좀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낯설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얼마 전에 이제 문제풀이반의 강의 진행 방향을 결정을 했어요. 자, 일단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자, 문제풀이반하고 모의고사반을 쭉 이어서 우리 어떤 일관성 있는 어떤 흐름을 갖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반 7, 8월, 90, 11월이 모의고사 및 최종 정리반이거든요. 이 5개월 동안의 과정을 좀 어떻게 잘 연결성 있게 준비를 해서 목표는 뭐죠? 여러분의 합격을 목표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걸 결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우리 임용시험은 굉장히 힘들어요. 경쟁률이 10대 1이 훨씬 넘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뚫고 합격한다는 건 사실은 완전히 실력만 가지고 합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몇 분들은 그렇게 완전히 실력만 가지고 합격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직강생들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물론 목표는 올해의 합격이에요. 저도 그걸 목표로 강의를 해드리지만 항상 만에 안에 안 됐을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올해 2년째, 3년째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보다 유리해야 돼요. 근데 잘 보면 그렇게 유리한 게 없어 보여요. 처음 준비하는 사람이나 3년 준비하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은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미 3년째 준비하는 사람들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공부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 2년 동안 공부했던 게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올해 열심히 공부한 것이 내년에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재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또 준비하신다면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월등히 앞서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될 것인지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간단히 보면 일단 질문을 던져보죠. 자, 문제풀이반을 진행을 하면 물론 선생님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의 선생님이 계세요. 기초적인 문제를 쭉 풀어드리는 분도 있고요. 기초적인 문제는 간단히 풀고 좀 어려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쭉 풀어드리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도 분명히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정보망을 동원해서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죠. 안 풀어보면 불안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 임용시험에 합격하는데 필요한 합격 전략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저게 합격 전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일단 학원의 홈페이지에 합격 전략 특강을 2차례에 걸쳐 올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꼭 확인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하지만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거기에 공개된 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화된 전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개되지 않은 우리만의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전략을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남들이 내 전략을 안다라는 건 이미 전략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홍보 자료를 가지고 한 페이지씩 드렸는데 학원에서는 거기다가 학생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런 말이 문구가 들어가길 원하지만 일부러 저는 그런 거 다 뺐어요. 왜? 그런 게 돌아다니면 결국 제 수강생들의 손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물론 홈페이지에 오는 강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전략은 없어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도 큰 틀은 제가 제시하지만 자기만의 전략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전략은 아까 말했지만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또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새로 정보망을 동원해서 새로운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경쟁자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보는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풀고 있구나. 나는 안 풀어보더라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문제를 구별하는 기준은 굉장히 많지만 자, 기본적인 문제 하고 그다음에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본 계산 문제가 있고요. 약간 까다롭고 새로운 유형의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분배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가까울수록 어느 쪽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죠? 어려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찾아서 푸는 쪽에 집중을 해요. 자,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쟁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는 이미 나는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자,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의 문제를,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찾아 풀고 있어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쪽에 계속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비율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문제풀이반에서 강조하는 쪽은 저 기본 문제 쪽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기본 문제 쪽에 투자하는 것, 기본 문제하고 기본 계산에 투자하는 것을 절대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저도 작년에 강의를 하고 굉장히 느꼈어요. 작년 수험생들이, 제 수강생들이 시험 보는 걸 보고서 느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제 기본 문제가 어떤 특징을 찾아나 봅시다. 사실은 임용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기본 유형 문제예요. 임용시험은 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기본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과락으로 합격성이 안 나와요. 자, 좀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잘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문제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사실은 이 기본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풀어주고 하면 나 이거 아는 거야? 알아?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실제 시험 성적을 보면 우리 수학과 성적이 제일 나쁘죠.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분명히 여태까지 제가 강의한 경험을 보면 분명히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평이 나와요. 올해 시험은 쉬웠다, 어려웠다. 자, 쉽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이 나오더라도 그의 합격선을 보면 절대로 높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다고 느끼는데 점수는 좋지 않다. 쉽다고 느낀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수는 나쁘다? 풀지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문제는요, 사실은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저게 됐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동안의 합격선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나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 임용시험 강의하시는 교육과 선생님들 같은 거 보면 우리 수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점수가 나쁘거든요. 그렇다고 교육학 점수가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교육학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전공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교육과 선생님들은 교육학도 못 보는데 전공도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오히려 이게 굉장히 많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문제라고 등한시해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임용시험은 제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 제한 시간이 없이 문제를 풀고요. 어떤 그런 긴박감이 없이 문제를 푸는데, 임용시험장은 제한 시간도 있고요. 옆에 경쟁자들이 쭉 나란히 앉아서 시험을 봐요. 그 압박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평상시랑 풀 수 있는 문제도 그때는 못 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경쟁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 나 아는 거야? 라고 등한시하다가 시험에서 실수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실제 점수가 높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본 문제는 분명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경쟁자보다 뒤처진다면 치명적인 점수예요.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기본 문제에서 떨어졌는데 어려운 문제에서 그걸 앞서야 돼요? 아주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뒤떨어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점수가 되지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경쟁자들이 이 기본 문제를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기본 문제를 경쟁자보다 조금 더 실수를 적게 하고 조금 더 빠르고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여기서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갈 수 있다면 이 점수는 오히려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플러스가 되는 점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으로 제가 올해 강의는 좀 진도를 바꿨어요. 대부분 경쟁자들이 이거 쉬운 거야? 나 아는 거야? 라고 자만해서 안 하거든요. 연습을 안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봤을 거예요. 좀 몸 좀 좋게 만들고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는 거 뻔해요. 뭐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해요. 이유가 뭐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 걸 꾸준히 끊임없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죠. 매일매일 일정한 강도로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실 하는 운동은 다 뻔한 거. 자, 그걸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고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걸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운동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난 기술에서 못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문제풀이반의 목표는 제가 이쪽으로 잡기로 했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자, 이제 많은 경쟁자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계속 헤매 다녀요. 그 기본 문제를 등한시해요. 자, 잘하면 자,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서 자, 뭐예요? 여기에서 오히려 거꾸로 점수 차이를 벌리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합격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시하는 자, 공개하지 않은 전략이 바로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자. 누구나 다 알아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풀이반에서는 이걸 한번 실행에 옮겨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분명히 기본 문제에서 내가 다른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자, 이게 합격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왜? 수많은 경쟁자 중에는 이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전략 기본에 충실하자는 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예를 들어 10대 1이라 칩시다. 경쟁률을 몇 대 1로 줄이는 정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2, 3대 1 정도로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자 중에 굉장히 많은 경쟁자를 여기서 물리치고요. 이제 소수의 경쟁자들을 조금 더 물리쳐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 어려운 문제 등등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따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힘든 이유가 평상시에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기본적인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고 누구나 다 알지만 그 기본적인 운동 뭐 앉았다 일어나기 몇 번만 해도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돼요. 그죠? 자, 근데 그것도 힘들다고요. 자,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고요. 자, 이제 어려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 절대 풀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는 임용시험에서 분명히 나요. 왜? 임용시험도 변별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내야지 변별력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지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경쟁자들도 대부분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자, 5점짜리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났다? 5점 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내가 점수를 약간만 받더라도 이건 굉장히 나한테 큰 유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점수가 돼버려요. 내가 기본 문제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에 충실한 전략을 짜서 기본 문제에서 경쟁자들이 뒤떨어지지 않고 조금 앞서는 상태라면 여기서는 1, 2점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에 충실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라든가 과감하게 접근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나중에는 제가 어떤 거까지 설명드릴 거냐면 시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전혀 수학은 물론 수학이 있어야 돼요. 기본 수학 실력은 있어야 되지만 진짜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도 많아요.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요. 이게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접근해서라도 풀 수 있는 자,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무리 부분은 이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자, 그래서 제가 7, 8월 문제풀이반에서는 자,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하자부터 들어갈 거예요. 기본 문제를 반복 훈련할 거예요.
자, 계산, 나 이거 언제든 할 수 있는 계산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계산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반복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은 기본 계산인데 5분, 10분 걸리는 걸 나 1분에 끝내요. 그러면 그 시간 차이는 나한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다른 사람 실수할 때 난 실수할 때 안 할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 것이 7, 8월 달에 기본 목표예요. 자, 그리고 9, 10월, 11월에 가서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반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주제, 어려운 문제, 자, 남들이 공부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제 채워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5개월에 걸쳐서 쭉 지금 말씀드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이번 문제풀이반의 목표예요. 물론 9, 10월 달에도 뭘 계속 해야 돼요? 기본 문제 반복 훈련은 계속 해야 돼요. 자, 이거 지겹다고 포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운동 꾸준히 3달 열심히 했어요. 한 열흘만 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말짱 꽝이에요. 시험 볼 때까지 기본 문제, 기본 계산은 꾸준히 반복 훈련을 해서 자, 시험을 보고 합격한 다음에 딱 끝을 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올해 문제풀이반은 좀 다르게 할 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합격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실 작년에 깨달았어요. 저도 물론 임용시험 강의를 해요. 자, 이제 보통 문제풀이반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문제 반복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강의를 했어요. 기본 문제 반복 훈련은 누구한테 맡기죠? 여러분한테 맡겨요. 개인한테 맡겨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난 강의했어요. 나중에 난 뭐예요? 나 이거 강의하면서 문제 나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요. 이게 보통 앞에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이에요. 자, 사실은 작년에 제가 미분기하를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 미분기하 문제를 보면 그 강조했던 부분을 보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전 작년 제 수험생들한테 미분기하 점수는 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몇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자,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던 분조차 그걸 제대로 풀지를 못했더라고요. 자,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강조했거든요. 저는 강조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해버리면 제가 과연 최선을 다한 것이냐요.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나는 수업하고 설명했어요로 끝을 내고 싶지 않아요. 올해는 조금 뭔가 여러분이 반복 훈련하는데 개입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개입을 조금 해서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좀 개입을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낫도록 기본적인 문제를 반복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해보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7, 8월에는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문제풀이반의 훈련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의고사반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1점 받아내야 돼요. 남들이 포기하는 문제에서 남들이 이거 어려워 포기할 때 나는 뭐 할까요? 1점만 받아내자. 이 훈련은 모의고사반에 가서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미 설명드렸죠. 분명히 다른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어요. 작년까지 그냥 수업을 하고 나서 반복 훈련은 여러분한테 맡겨놓고 나는 수업했어요, 강조했어요 로 끝을 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개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 내가 몇 문제를 적중했는지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도 적중률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홍보하지 않아서 그렇지 적중률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사실은 그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적중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점수가 좋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수학의 지식이라든가 내용은 제가 올해 마스터반들 개설된 것들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제풀이반에서 자, 이거 왜 그래요? 라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문제풀이반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상태를 반복해서 훈련해서 이제 뭐예요?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자, 반복 훈련이 말이 쉽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는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이제 7, 8월 문제풀이반에서 저의 역할을 결정했어요. 저의 역할은 트레이너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잘 돼서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확실히 좋다라고 솔직히 말해 장담 못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이 효과가 잘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여러분한테 좋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해보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 직강에 나와 계신 분이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인강을 수강하신 분까지 대표가 돼서 이제 강의 방향이 흐름이 결정이 돼요. 자,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미 올해 준비하는 게, 자, 그래서 일단 저희 목표는 문제풀이반에서 기본 계산 문제, 기본 문제를 열심히 훈련해 놓으면, 자, 이건 내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나 이거 계산은 난 자신 있다. 기본 계산은 자신 있어요. 이것만 돼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 기본 행련산으로 역행렬 구하는 거 겁나요. 왜? 잘 틀리거든요. 워낙 잘 틀려요. 하지만 필요한 계산은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예요. 딱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구해보면 저는 엄청나게 잘 틀려요. 자, 다행인 건 저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검사는 또 해보고 몇 번 계산해서 확인하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럴 수 없거든요. 자, 최소한 뭐예요? 나는 역행렬 구하는 것, 뭐 그런 기본 계산은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내년, 혹시 올해 안 됐을 때 내년 공부할 때 다른 데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재산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풀이반을 진행할 거려고 결정한 것은 가장 최근에 결정을 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강의할까? 예년처럼 할까 막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의하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또 하나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등등등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은 단순히 첫날이에요. 여러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좀 이따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절대 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절대 없어요. 자, 기본 문제만 가지고 볼 거예요. 진짜로 대학교 1, 2학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만 볼 건데요. 테스트를 한번 간단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해갈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숙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문제를 계속 문제 풀고 계산하고 이걸 내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몰아서 하지 마세요. 절대 몰아서 하면 의미가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숙제를 그래서 제가 또 미리 드릴까도 생각했다가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아직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를 드려야 될지 결정을 아직 못한 상태고요. 오늘 테스트를 본 다음에 결정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미리 보면 푼 거랑 다름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감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제가 학원에다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매일매일 내가 풀 문제를 그날 인쇄해서 바로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도록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은 아마 오늘 지나서 내일이나 모레부터 제가 꾸준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쭉 올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틈나는 대로 매일매일 조금씩 문제를 풀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다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제가 해드린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놀아요. 저 알아요. 제가 기본 문제 하루에 한 1시간씩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리고 나면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보 수집하고 새로운 문제 풀어보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럴 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를 충실하게 진행해 줘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여러분이 또 하나 신경을 쓸 건 시간도 신경을 써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하나, 나중에 말하겠지만 배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뭐예요? 답안지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문제를 풀었고 그냥 풀었다 끝내요. 근데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이 읽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세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바라면서 그 세 가지도 강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기본 문제를 주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얼마나 걸렸다는 걸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7월달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10개 푸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데, 8월달 맞출 때쯤엔 얼마나 단축됐다. 자, 그래야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큰 계획이 나와요.
문제를 보고 여러분은 마구잡이 순서로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 것이다. 대략 시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자, 평상시에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놨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데는 제가 얼마가 걸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계획이 짜져요. 근데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모른다면 계획이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1시간, 2시간, 2시간도 시험 보잖아요. 그 2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지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딱 적어서 얼마나 걸렸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단축했다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좀 이따 이 테스트 1번을 볼 건데요. 자, 이제 말씀드렸죠. 시간 관리는 임용시험의 핵심이 생명이에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는 시험 보고 나면 알아요. 내가 시험 봤을 때 시간 관리가 잘 됐다.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시험 봤는데 시간도 모자라고 굉장히 뭔가 시간 관리가 안 됐어요.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맞춰보지 않아도 알아요. 딱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이 느낌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가 임용시험 실제 당일날의 핵심이 되니까 자, 이거 꾸준히 여러분 관리해줘야 돼요. 그냥 막연히 문제 풀면 안 되고요. 나중에 그래서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내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된다. 이런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된다. 라는 예상이 세워져야 돼요. 그 시간이 안 되는 문제라면 이거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수리를 시도한 문제수가 지금은 좀 구체로 썼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자, 이제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면 한꺼번에 프린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프린트는 앞에 테스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뭐예요?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프린트하지 마시고요. 딱 필요한 것만 프린트해서 자, 이제 뭐 테스트 할 거니까 테스트 1에 프린트해서 자, 시간 적고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테스트 1회는 최종 우리의 목표는 이 정도 문제는 10분이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용시험을 본다면. 자, 근데 지금 10분에 끝내란 말 절대 아니에요. 자, 지금은 시간 제한 안 드릴 거예요. 시간 제한 안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내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느껴보시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절대 수학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기본적인 계산 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자, 문제풀이반의 시작은 계산 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본 계산부터. 그 기본 계산이 나중에 우리 수학을 할 때 언제든 필요할 수 있는 계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 계산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과목을 조금씩 좀 늘려가면서 자, 이제 계속 문제들을 풀어보고 또 반복할 건데요. 자, 제가 드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부러 복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 공장도 아니고요. 제가 모든 문제를 계속 새롭게 문제를 다 만들 수 자신은 없어요. 결국 적당히 가다 보면 반복이 돼야 될 거거든요. 제가 복습을 시켜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풀었던 문제를 이거 반복 복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매일매일 조금씩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만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